제 생각에는 네.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랬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원칙론적인 네.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상당히 매우 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윤 의원님의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윤 의원님 지역구가 해남진도 완도인데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경작 면적, 경지 면적이 가장 넓다면서요? 네, 해남이 이제 경지 면적이 가장 넓죠. 네. 그리고 해남이 경지 면적이 강원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그래요? 같이 맞먹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농업군이고 또 이제 삼면이 또 바다로 돼 있으니까 네. 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면이 바다죠. 네. 사면이 바다고 그래서 이제 어업이 또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누구나 1호 법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이제 윤 의원님 같은 경우 네. 이번에 21대 총선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네. 내놓으신 1호 법안도 네. 농민 그렇습니다. 또 농가 소득 안정 네. 발전 그런 걸 위한 네. 것이죠. 네, 네. 어떤 거죠 법안이? 제가 이제 발의한 1호 법안이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퇴직하고 한 10년간 살면서 보면 이 농산물 가격이 늘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풍년이 들면 농민들은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해요. 풍년이 들면 또 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흉년이 들면 외국에서 또 수입을 해와요. 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농민들이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데 필요한 안정된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1호 법안으로 네, 입법을 그렇군요.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농산물 최저 예. 가격 보장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 수입 안정보험과 연계를 하자.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농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해서 지원해주자. 네. 라는 그런 주장을 윤 의원께서 네, 하고 네, 계세요. 네. 구체적으로 네, 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최저 가격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특히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정부 재정이 적자로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하려고 그러면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 농민들한테는 또 소득이 향상이 되고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는요. 네. 과잉 생산 또 그리고 재정 소요를 이유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우 자조금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농산물도 장목별로 자조금 협회를 구성을 해서 네. 제가 농식품부에도 그 사항을 요구를 했고 농식품부에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 협회를 형성을 해서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생산량을. 예. 네. 그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게 이제 보면 소농들은 자기 가족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소농들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대농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고 하는 게 있지만 그 대단위 면적에다가 이제 농기계를 이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해서 이제 대규모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조금에 들어오게 해서 네.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렇군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다. 네. 라는 평가를 받고 계세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의정 활동의 바로미터가 법안을 네. 얼마나 네. 발의를 했는지 그리고 또 그 법안이 구체적으로 입법으로 결론을 내렸는지라는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업 발전 그리고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요. 26건의 법안을 예.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야 동료 의원들과 네. 무려 600건이 넘는 네.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셨다는데 네. 이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또 그다음에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서명 발의하는데 네. 저는 그건 안 합니다. 아, 온라인으로 왜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네. 제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이제 보좌진을 두는 이유는 그 보좌진들이 전문성을 다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좌진 일자 검토를 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네. 이 법안은 우리가 발의하기에는 좀 성격이 안 맞다 그러면은 네.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고 네. 이거는 꼭 우리한테 필요한 법안이고 우리가 공감했던 법안이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공동 발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나도 이제 또 내가 법안 발의할 때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이 보좌진들이 열심히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때는 뭐 전화해보면 아직도 사무실 있다 그러면 야 빨리 퇴근해야지 하고 네. 퇴근하라고 종용할 정도로 그렇군요. 아주 열심히 하고 예, 계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농가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농산물 유통 문제도 네.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될까요? 유통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아침에 한 동네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아침 일찍 해서 저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뭐 배추를 한 턱을 보냈다 합시다. 네. 조금 늦은 시간에 다음 사람은 또 같은 동네인데 또 실어서 보냈죠. 그런데 이 가격 차가 네. 심지어 열 몇 배까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 예정가를 모르고 출하를 하는 거예요. 깜깜이 출하라 그러죠. 네. 그럼 가락동에 이제 그걸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차 시켜놓고 나면 상하잖아요. 움직일수록. 그러면 이제 값이 안 맞아도 다시 상차해서 또 갖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경매사들이 그 도매 시장에 도매 법인에 그러니까 도매 시장 그쪽 그 회사에 네.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경매사들이 그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네. 그럼 그 경매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네.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시장 도매법인을 좀 가락시장에도 좀 넣자. 그건 뭐냐면 시장 도메인 제도죠. 그게 말씀하신 게. 시장 도매법인, 도메인, 시장 도메인, 네. 그렇죠? 시장 도메인.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게 생산자 그리고 유통인이 직접 사전에 협상을 통해서 그렇죠. 거래하는 그런 제도를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좀 자세히 설명 좀 그렇죠.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이 생산을 하면 네. 그 시장 도메인이 그 현장에 가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작황도 보고 또 전국적인 그런 그 작황 상태도 보고 네. 아 이번에는 이 배추를 뭐 몇 킬로에 얼마에 사면 농민한테도 크게 손해가 안 가고 이익이 되고 나도 또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작황도 보고 전국적인 그렇죠. 가격 동향도 보면서 그렇죠. 합리적인 그렇죠. 가격을 가격을 사전에 협상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를 주장을 이제 우리 농해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지금 농식부가 좀 그 수용을 안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게 개선이 좀 될 여지가 있습니까? 개선을 해야죠. 네. 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개선 여지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농해수에 왔는데 네. 적하고 총 들고 싸우는 군 출신이 왔는데 그럼 군인 정신도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이 직불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네. 윤 의원님께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네네네.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주장하시는 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공익형 직불금제하고 같은 건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사람만이 지금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3년간에 네. 받았던 사람만. 받았던 그러면 사람. 새로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과거 3년간 안 했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한 사람이 있냐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안 한 사람은 이 절차가 복잡하고 네.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해도 금액이 소액이고 아, 노력에 근데 이제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최소 단위가 1년에 한 120만 원 직불금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혀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하고 지금 입법 발의도 해놨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주장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 개선 개선해야 방안은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안 했더라도 올해 이제 저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 신청하게 해줘라. 네. 그 다음에 새로 귀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귀농을 오히려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새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직불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다 해줘야죠. 그렇죠. 그 정부 정책이 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농촌 인구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해남 진도반도 다 농촌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쪽 지역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우리 해남도 1970년대 인구가 21만에 육박했는데 네. 지금 이제 7만도 무너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21만 명에서 7만이면 지금 3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출산 연령대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해남이 전국에서 출산이 1위라면서요. 출산율 1위를 했는데도 또 불구하고, 불구하고 3분의 1로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네. 태어난 숫자, 신생아 숫자보다 네. 돌아가시는 노인분들 숫자가 많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령화돼 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도시로 다 일자리 찾아서 나가고 네. 시골에서는 이제 노부계자 일부 하고 이런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먼저 좀 획기적으로 좀 저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네. 그 대책이란 게 뭐냐면 시골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 네. 그럼 일자리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골 환경에 적합한 그런 그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에 있는 걸 보내줘야죠, 시골로. 네. 인센티브를 주면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직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문화생활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꼭 대도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좋은 환경. 시골에는 이제 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도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 아파트 지어서 팡팡 좀 주고, 애 낳기 좋은 그런 혜택을 지금 지자체별 다 주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정부에서 더 보태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 하고, 또 많이 낳으면 그 애들을 육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도 좀 잘 만들어주고.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 또 육아 문제, 보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주거 문제는 다 자기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 대해서는 이제 장려를 해주고 또 결혼도 이제 장려를 또 일부 해주고 있는데 장려금을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지방 하면 재정 자립도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에서 그걸 또 주고 나면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좀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우리 윤 의원님의 좀 개인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까? 어려서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려서 크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왜 바꿨어요, 군인으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 네. 제가 고등학교를 간 것도 또 이제 제가 실업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농촌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가게에 보탬이 되도록 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네. 내 눈높이 맞는 이 직장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인류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방 대학을 가면 뭐 그때는 이 과외를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도 과외 달라 뭐 이렇게 초빙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실업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자식을 실업교 고등학교 출신한테 과외 시키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과외비도 적고
여러 군데를 또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돈을 안 내고 다니는 학교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네. 상한학교에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해군 상한학교 하니까 옷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 해군 제복. 상한학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 상한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네. 또 해군 하면 또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함장이 딱 그 파이프 담배를 딱 물고 배를 지휘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서 해군을 한번 담배는 안 태우시죠? 담배는 때때로? 이제 공식은 안 피웁니다. 공익적으로 안 하시고 숨어서 슬쩍슬쩍.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네. 인생에 기억에 남는 큰 위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상한학교 다니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업교 고등학교를 나와 놓으니까 상한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고등수학이나 이 고등물리 뭐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학교 2학년 때 결핵으로 쓰러졌어요. 그렇군요. 피를 토하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병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저 이전에는 사관생도가 결핵에 걸리면 다 격리시켜야 이제 되잖아요. 퇴교. 태교. 예, 치료해가지고 퇴교. 아. 예, 군 병원이 있으니까. 격리 치료가 아니라 아예 태교 조치.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입원해 갖고 퇴원할 그 시점에는 이제 결핵이 치료를 하면 전염성이 없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교육위원회를 했죠. 그렇죠. 귀향시킬 것인가, 계속 학교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좀 자랑 같은데 해도 됩니까? 그럼요. 제가 실업교 고등학교 출신인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네. 전체 3등을 했어요. 이야, 공부 잘하셨네요. 이제 뭐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맞고 품었죠. 어. 맞고 품는 게 뭔지 압니까? 네, 그냥 뭐 손 드는 거죠, 뭐. 아니 고기 잘 잡는 사람은 낚시로 이제 하는데 네. 고기 잡을 능력이 없으면 이제 뚝을 이렇게 맞고 네. 물을 품어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저는 맞고 품었어요. 음. 그렇게 이제 밤새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태교 조치를 어떻게 안 당했냐고요. 이 성적이 너무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학교는 또 이 적성평가를 해갖고 선배들이 후배를 평가하고 동기생이 평가하고. 네. 저 1학년 때니까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이 저를 평가하고 저희 동기생 1학년 평가하고 적성평가도 또 굉장히 호감 가지고 잘 받은 거죠. 그럼 결국 이제 특별 케이스로 그렇죠. 배려한 거네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아까 잠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별 하나 달고 2개까지 달았다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와가지고 더 이상 뭐 제 능력이 받쳐주지 못했던지 승진을 못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제 생각에 제가 억울했죠. 네.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데 왜 안 시켜주나 해서 네. 이거를 내가 개선하려고 그러면 정치권에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무모한 도전이었죠. 네. 그 도전을 하고 제가 10년 만에 이제 등원을 했는데 네. 그때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범민. 정치하시려고 생각해 보셨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좌절을 먹으면 네. 그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범민. 범민이 오는 거죠. 네. 좌절과 범민 그렇죠. 반복하는 거죠. 예.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그걸 포기하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걸 보면 박수 짝짝짝. 군대에서 이 군인 정신. 군인 정신, 네.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예. 그런 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극복했다기보다는, 내가 아직 내 가치를 우리 유권자들한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달려왔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 생각 있으시면 우리 사회자님도 한번 계속 달리세요. 그럼요. 네. 뛰고 또 뛰고. 네네. 네벌 기브. 결코 포기하지 말라.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공과 실패는 그것이 성공의 반대가 실패가 아니라 포기가 반대말이라더라고요. 그럼요. 네. 성공의 포기하는 반대는- 순간 루저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패배자가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이 젊은이들 네. 이른바 3포 세대라고 그래요. 네. 뭐 결혼 포기, 취업 포기, 뭐 네. 연애 포기, 뭐 출산 네. 포기 그런데 이 어려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렇죠. 알바도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이제 정부가 네. 이 젊은이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정부. 네, 정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정말 우리 이 배종호 사회자님처럼 넥타이 메고 이렇게 마이크 차고 하는 이런 일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 그 네.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 넥타이 메고 이거는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정부도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판을 깔아줘야 되고, 네. 젊은이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과연 어떤 방향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이걸 가지고서 자기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반드시 도예지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네. 예, 스트레스, 그 다음에 보장 안 되는 정년, 뭐, 이 주거 문제, 환경 문제 등등등 해서 시골에서도, 농촌, 어촌에서도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해남 안도 진도로 오십시오, 여러분. 네. 해남 완도 진도로면은 인생이 풀립니다. 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 약속 지키시고요. 네, 네.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무 재밌는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고요. 정치인 네. 윤재갑 네. 꿈꾸는 세상 소망은 뭡니까? 저는 낮이나 밤이나 네. 밤에 자다가 잠이 깨도 네. 우리 농어민이 행복한 세상, 그것이 제 정치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배정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청렴하고 또 강직한 장군으로 인정받았고 국정감사 사관왕으로 선정이 돼서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윤재갑 의원님을 모시고 그의 의정활동 비결과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지도자 역할 그리고 덕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